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위치에서는 내가 신우가 되기도 하고 또 옳게도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세상 사는 게. 근데 저는 우리 신우님이 5분이 계신데 그 양반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집에서 있을 때 아버지랑 뭐가 이렇게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늘 구박을 받고 미움을 사고 이상하게 잘 한다고 해도 그렇게 아버지 눈에 안 차고 늘 집에서 기름처럼 이렇게 겉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항상 빨리 시집을 보내야지 제자리 찾게끔 해줘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 동네 사는 분이 엄마를 이제 가끔 이렇게 만나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시는 친분 있는 분인데 어느 날 일부러 찾아오셨더래요. 저는 이제 서울 고문에 와서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할머니 우리 저기 남동생이 있는데 따님을 우리 집으로 시집을 보내셨으면 안 되겠냐고 남동생 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래요. 근데 엄마는 늘 제가 고문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집에 오는 것도 불편하고 막 이러니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허락을 하시고 저를 그 맞선 장사로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그냥 저도 불편하니까 그냥 따라 나갔는데 걷는 줄로 이렇게 슬쩍슬쩍 보니까 신랑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저는 그냥 막 생겼는데 신랑이 예쁘장하고 착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동대문 시장에서 직물 파는 그 상점에 점원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어머니 한 분이 계신데 중풍을 맞으셔서 있고 누나들은 5이 다 출가를 해서 어머니 모실 분이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고모는 우리 엄마 보고 신우가 5인데 걸리 보내면 어떡하느냐고 막 난리를 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아이고 신우 5이라도 다 위에 쏘는 신우들이고 다 시집 갔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냐고 집도 한 칸 내 집이 있고 시어머니 하나 모시기를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냐고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신랑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 보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우리 친정아버지 한갑이니까 아니죠 한갑 생신이었어요. 그때 한갑이 아니라. 그랬더니 그날로 기해서 그게 약혼식 겸 같이 아버지 생신을 하자 그래가지고 시골로 이제 내려오고 신랑감도 하얀 와이셔츠에 깜장 옷을 입고 아주 예쁘게 하고 내려왔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막 이제 잔치거리가 생겼잖아요. 볼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막 방 앞 뒷문으로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셔서 들여다보고 막 수근수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신부감은 저렇게 그냥 못생겼는데 신랑이 저렇게 예쁘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소리를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혼식을 하고 한 달 만에 바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들은 딸 5에다 막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하얀 고무신을 신겨가지고 교실에서 공부를 하면 엿을 사가지고 오셔서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거 누구 좀 주라 그러고 선생님한테 엿을 맡기고 가시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우님이 넷째 신우님이 이제 딸이 5이잖아요. 근데 이제 큰 신우님은 저를 중매를 섰고 넷째 신우는 저희 집 옆에서 살았었는데 뭐든지 오시면 그렇게 엄마가 약간 치매도 계셨고 또 몸이 중풍이 걸렸으니까 많이 불편하시고 거동도 불편하고 막 이러셨던 분인데 너무 착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이면 말 안 걸으면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면 그래 그리고 그냥 그래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뭘 물어봐도 그렇고 그냥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넷째 신우가 오면 꼭 엄마 밥 안 먹었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그러고 엄마 뭐 이거 안 했지? 그러면 그래. 그러고 이렇게 꼭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이 좋은 말로 이렇게 좀 물어보면 이 모든 상황이 괜찮을 텐데 꼭 나쁘게 물어보고는 그거를 아주 똑똑하고 아주 깔끔한 우리 셋째 신우님한테 매일 일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셋째 신우님이 잘 살고 그러니까 넷째 신우가 거기서 많은 이렇게 혜택을 받고 막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부형으로 그렇게 매일 저를 갖다 일러요. 그러면 이제 합동을 해서 첫째 신우님은 빠지고 넷째 네 명이 다 저희 집으로 와서 또 막 저를 공박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뭐 야단을 맞고 늘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이제 야단도 맞고 그러는 동안에 애기들도 셋씩이나 태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간혹은 어머니가 이제 밖에 나오셨다가 약간 치매가 있으시니까 제가 잘 못 볼 때가 있잖아요. 또 애기들이 셋이나 되니까. 그러면 얼른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찾으러 다녀야지, 어머니 찾으러 다녀야지, 막 참 분주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살고 또 간간히 오줌을 싸시니까 이제 기저귀를 채워드리고 이렇게 하고, 기저귀도 빨고 아이들 빨래도 많이 나오고 마당에다가 줄을 길게 매놓고 빨래를 매일 많이 널어놓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너무 와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짜증이 나잖아요. 잘하느냐고 하는 건데도 야단을 맞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또 신우 네 명이 다 와서 저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머니 방에 모여들 다 앉아가지고 잘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날은 어쩐 일인지 막 누나들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막 쌍욕을 해가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잘해야지 엄마한테 잘하는 거냐고. 그러면 이렇게 와서 떠들고 자꾸 누가 엄마를 이렇게 공박을 하고 그러려면 우리 대문에 문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 그러고 아글아글 쓰고 그러면서 진짜 18소리를 해가면서 지금 당장 엄마를 누가 모시고 가라고 당장 모시고 가서 한번 모셔보라고 엄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막 악을 쓰니까 그러면 못 뒤로 갔잖니 그러면서 셋째 신우가 보따리로 엄마 짐을 주섬주섬 몇 개 싸가지고 그때 차도 있고 그랬어요.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모시고 간다 그러면서 넷이서 우르르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통쾌하고 속이 시원한지 엄마 모시고 가는 건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소변도 잘 못 보시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잘 봐드릴까. 저렇게 깔끔한 양반이 집에 가면 먼지 한 털이 없이 해놓고 사는 양반이 잘 모실지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서 많이 모실까 어쩔까 저는 저대로 궁리를 했는데 3일 되는 날은 아무 소리 없더니 4일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내가 못 모시겠다. 도대체 마루걸레를 쳐놓으면 오줌을 싸서 마루에다 쭉 이렇게 엉덩이를 밀고 다니시면 다 그림을 그려놓고 또 치워놓으면 또 그러고 막 이런다고. 기저귀를 채워도 그렇고 뭐 어쩐다 그러고 밥 줬는데도 안 줬다 그러고 그런다면서 엄마를 모시고 가래요. 이제 못 모시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우들이 그렇게 막 몰겨오고 막 이런 일은 없었지만 우리 큰 신우님도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중매 잘못 썼다고 하도 언니한테 막 까대고 중매를 어떻게 저렇게 잘못 썼느냐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넷째 신우님이 집 수리를 한대요. 그래서 언니 그때는 언니라고 그랬거든요. 언니 저기 점심은 집 수리하면 맛있는 거 많이 하니까 어머니 밥 좀 거기 가서 잡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모시고 오래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엄마 모셔다 드려놓고 아이가 집에 셋이 있으니까 전 집에 와서 이제 아이들이랑 돌보고 있었는데 저녁 때 돼서 엄마를 모시러 갔어요.
그리고 모시고 와가지고 저도 똑같이 물어봤죠. 그때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저도 약아졌어요. 하도 신우가 넷째 신우가 그러니까 나쁘게 물어보니까 저도 일부러 나쁘게 물어봤어요. 엄마 쌍둥이 엄마가 밥 안 줬지?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이제 일부러 우리 넷째 신우님 보고 아니 언니 왜 엄마 점심을 안 드려요? 집수리 하면서 따뜻한 밥 많았을 텐데 왜 밥을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쫓아오더니 엄마한테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왜 밥을 안 줬냐. 강서방이랑 안방에다 겸상해서 차려드렸는데 왜 안 먹었다고 그랬느냐고 막 악을 써서 언니 그런 게 아니라 언니가 좀 깨달아 보라고. 엄마가 상황이 이런데 왜 자꾸 나쁘게만 물어보고 그걸 이르고 자꾸 고자질을 하냐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냐고. 언니가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나는 속이 너무너무 많이 상해서 살았었다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가 상황이 이렇다고. 그래고 이제 인식을 시켜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르지를 않더라고요. 많이 잠잠해졌고요. 근데 이제 기저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옷도 많이 버리잖아요. 2번, 3번 벗겨야 되고 새 놈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또 신랑이 퇴근 시간에 통돌이 큰 세탁기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좋은지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빨래만 조금 나오면 세탁기에 넣고 또 빙빙 돌려서 빨아서 널고 그러니 얼마나 수월해요. 맨날 다라이로 하나씩 해서 마당에서 빨고 막 이러던 건데 그 세탁기가 빨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던 걸 뒤돌아보면 저한테 잘한 거는 그거 2번. 누나들 한번 엄마 모시고 가라고 막 그랬을 때 하고 세탁기 사왔을 때 하고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우리 친정 엄마도 돌아가시고 우리 큰 신우님도 돌아가시고 셋째 신우도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고 또 우리 신랑도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응급실에서 한 30분도 안 돼서 금방 세상을 떴더라고요.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고 났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제 신우들도 연락이 끊기고 연락이 없어졌어요. 저도 일부러 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안 했고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다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손님 맞이를 다 집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넷째 신우 한 마리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야 누구 엄마야? 큰일 났다 얘. 눈물은 안 나오고 어떡하니 양팔에도 좀 줘봐. 양팔에도 까야지 눈물이 나올래나 보다 이러고. 술 좋아하던 우리 막내 신우님은 아이고 장사하고 왔으니 너무 피곤하다고 나는 좀 자야 되겠다 이러면서 장롱에 들어가서 또 쭈그리고 잠을 자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저는 사과를 받았어요. 우리 큰 신우님은 여보게 내가 중매를 잘못 써서 자네 마음고생 많이 시켰네. 미안했네. 그리고 돌아가셨고 우리 셋째 신우님은 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적에 쌍둥이 엄마 말만 듣고 착하면 우리 올케를 내가 많이 속상하게 해서 미안했었네. 그리고 또 사과받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쌍둥이 넷째 신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진짜 전화 오리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야 누구 엄마야 잘 지냈니? 그래서 어머 언니 웬일이냐고 어떻게 전화를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두고두고 생각을 해봐도 너무 창피한 일이고 내가 너무 올케 때 잘못했고 맨날 일르기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만나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 언제 만나서 코로나 끝나면 만나서 맥주 한 잔 근사하게 한 잔 먹자 그러면서 아유 지나간 얘기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서 죽겠어.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러면서 전화 한 통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반가웠어요. 지금은 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그런 거 뭐 생각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잘못했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니까 그래도 또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언제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연락해서 만나서 맛있는 밥도 좀 먹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래도 지나간 얘기 훈훈하게 할 수 있는 신우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 18일이면 이제 제사가 와요. 18번째 애들 아빠 제사거든요. 제사상에서 이렇게 쌍둥이 엄마가 전화가 왔더라고 전해주고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느냐고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늘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당신들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행복하십시오.